병원에 가면은 무릎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초기에는 보통 이제 심한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이라든지 또는 뭐 주사 치료 또는 운동 치료, 도수 치료 이런 보존적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기는 이제 국소적으로 무릎 내부에 어떤 손상이 있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그 손상 있는 부분을 뭐 봉합술을 한다든지 절제술을 한다든지 그런 내시경적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3기에서는 연골 손상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카티스템이나 또는 콜라겐을 이용한 그런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말기인 경우에는 연골뿐만 아니라 그 관절 내부에 있는 주위 조직들이 다 손상이 된 거라 그렇죠. 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자신의 뼈에 인공 보형물을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친정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이게 끝나지 않아? 그 수술 받으면 인생 끝난다는데 그거 위험하다는데 나는 그거 안 받을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공관절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나 정말로 어른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위험한 수술인지 궁금해요. 자, 일단 인공관절 수술은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연간 약 100만 건 정도 시행이 될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된 수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빈도가 많이 늘고 있어서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약 7만 7천 건 정도 시행이 됐다고 하고요. 물론 많이 걱정하시는 부작용 같은 게 아예 없는 수술이라는 건 없겠지만 최근에는 보형물도 많이 발전을 했고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성공률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술기적으로 어려운 수술은 맞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경험이 많은 의사나 병원에 가가지고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수술을 받는 경우는 정말 참지 못하고 정말 아픈 경우에는 수술이 뭐 최고의 효과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연골 주사를 맞는 분들도 많거든요. 연골 주사, 뼈 주사 뭐 이런 주사들이 스테로이드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게 정말 효과적인 건지. 연골 주사의 성분은 관절액과 그리고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히알루론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뼈 주사라고 알고 있는 주사는 되게 스테로이드 주사고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즉각적으로 진통 효과라든지 소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른 반면에 대신 부작용이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연골 주사는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적고 진통 효과라든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더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맹신하게 되면은 관절 어쨌든 찌르는 침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년에 4번 넘게 5번 넘게 너무 자주 맞으시는 거는 좋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니 뭐 무릎 관절염이 와서 치료를 또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관절염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할 수만 그 전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뭐니 해도.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무릎은 한번 닳기 시작하면 되돌아오지 않는 연골이기 때문에 항상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데요.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당 독소가 몸에 자리 잡지 않도록 단백질 섭취 위주로 조금 해주시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 위주 그리고 탄수화물은 조금 적게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평소에 적당한 양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서 단백질 그리고 근육량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홈매트를 깔고 다리를 들어 올린다든지 또는 실내 자전거를 탄다든지 또는 물속에서 아쿠아로빅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 체중이 무릎에 안 실리게끔 하는 운동을 자주 해주어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봄을 맞아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하더라도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신의 무릎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는 게 참 좋겠네요. 네. 네.